핫딜의 여신이잖아요 요즘에. 핫딜의 신. 배 아파 뒤질 것 같대요. 나는 핫딜 하면 몇 개 안 나가는데 딱 매출만 5천이었거든요. 그 매출이 이제 날아가게 생겼잖아. 그래서 제가 통곡을 한 거야.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작당하고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은인? 와,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고맙습니다. 영영 대표님을 여기를 모시고 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뭔데요? 어디냐면 한비탑이라고 93년에 대전에 엑스포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전망이 되게 좋아요. 네, 아까 그리고? 저 동네도 데려왔던 이유가 부자의 기운을 받아가라. 네, 그리고 여기를 데려온 이유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되라.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좋네요. 여기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실래요? 무슨 사진을. 여기 경고 여기 밑에 한번 보시는 걸로. 이런 거 무서워합니다. 우선 저희 채널에 나와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선물은 별거 아니지만 대전에 왔으니까 대전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이거 가지고 가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랑 이거 집에 가져가면 됩니까?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복의 기운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네. 1등 되면 근데 50% 주셔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완전 검색해봤더니 없더라고. 완전 없네. 그럼 50%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10%만 주세요. 10% 이런 알았죠? 선물들을. 네. 그러면은 영영 대표님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처음부터 소싱했던 상품이 잘 터졌다고 했잖아요. 천재예요? 이게 웃겼어요? 이게 개그 포인트가 어디죠? 멘사 조건이 IQ가 몇이죠? 말을 하면 재수없을 것 아니요, 해주세요. 원래피 뭐. 같아요. IQ 측정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멘사 가입 조건이 IQ가 몇부터예요? 156인가 7인가 붙어있고. 그러면 IQ 156이면 저하고 2배 차이거든요. 제가 89인가 그런데 와. 89. 그 상품 이후에도 계속 빵빵 계속 터지신 건가요? 그렇진 않고 제가 그 한 상품이 월 1,000, 2,000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었었고 그걸로 순수익 200을 이제 벌었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한 4-5개만 더 찾으면 이 순수익 1,000은 그냥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터진 상품은 없었어요. 왜 안 터졌을까요? 일단 처음에 되게 초심자의 행운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위탁 판매로 그렇게 벌어들이기가 사실 진짜 쉽지가 않다는 걸 하면 할수록 더 깨달았어요. 한 가지 상품으로 특히. 그 상품이 어찌됐든 200만 원씩 벌어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서울 시세는 잘 모르지만 대전 시세로 따지면 원룸 5개 정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매달 원룸 월세가 한 4-50만 원씩 나오니까 그런 상품을 지금도 계속 팔고 계신 건지. 잘 팔고 있던 상품은 작년 12월 이후로 이제 품절이 돼서 판매는 하지 않고 있고 또 제가 위탁 판매 자체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타입을 90%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제작 이런 걸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영영 대표님은 소싱하는 방법이 남들하고는 좀 틀릴 것 같아요. 초보자가 그런 유아 스쿠터를 판다는 생각하기도 쉽지도 않고, 흔히 아는 셀러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이트가 어디죠? 도매국? 그죠. 도매국에서 돈도 안 받지만 맨날 홍보를 해주고 있긴 한데 본인만의 소싱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노하우까지는 아니고 제가 처음에 저도 도매국을 들어갔었었는데 너무 상품이 많으니까 또 오히려 제가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유아용품을 팔고 싶다 그러면 구글에서 유아용품 도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그래서 찾았던 방법이 유아 스쿠터였고 그 이후에는 지금은 위탁 판매가 아닌가 그런 방법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인스타를 많이 보면서 인스타에서 좀 힌트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모든 소싱이 거의 인스타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는 만약에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입는 제품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제품들을 소싱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와, 영영 대표님은 가격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일단 싸게 파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매출을 7,000원 찍었어. 찍었는데 저한테 남는 마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위탁보단 많지만 사입이다 보니까 많지만 그래도 얼마 안 되니까 또 제가 육아맘이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어. 그래서 소수의 상품으로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죠. 그럼 요 근래 소싱한 거 혹시 있나요? 소싱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어린이 KC 인증을 네. 받은 이후에 이제 서울에 첫눈이 오고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제가 애기 방한용품을 쿠팡에서 막 샀거든요. 네네. 사면서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나는 최근에도 어린이 KC 인증을 받았는데 왜 겨울용품은 안 받았을까? 네. 이런 현타가 와서 겨울용품 지금 KC 인증 받고 있습니다. 지금 KC 인증을 겨울용품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제 단점이에요. 맨사 맞아요? 어떻게 맨사를 갔지? 지금 이게 제 단점인 게 그러니까 제가 일을 되게 벌리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7월에 화장품 인증 받고 있었지 KC 인증 받고 있었지 막 강의 시작하고 있었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 시기가 늦춰진 거예요. 근데 곧잘 팔았어요. 갖고 온 건 다 팔았고. 대표님들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생각 없이 한겨울에 겨울용품을 소싱하는데도 와 돈을 번대요 이거. 크리스마스 거 용품 지금 아직 안 온 거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용품이 아직도 안 왔다고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도 돈을 벌고 있으니 이게 그만큼 유행 타지 않는 제품을 저는 다루고 또 잘 팔릴 만한 거에 들어가니까 이게 막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못 들어오고 이런 시행착오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도매매 도매국보다도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 소싱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뻐 보이는 거. 근데 이렇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어요. 그 렌트님이나 안느님이 파는 건 누구나 다 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사는 제품인데 제 거는 거의 여자들만 사요. 광고가 타겟을 맞춰서 들어가는 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영령 대표님처럼 확실한 타겟을 잡고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시켜주면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령 대표님한테도 약간의 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랍이나 이런 데를 봐서 우리가 키워드 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조회순으로 단 말이에요. 조회순으로 많은 조회순으로 이렇게 날것이라 그래요.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많은 조회수 순으로 제가 이제 먼저 선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더 어려워. 네, 요즘에 바꾸는 방법은 전체 연령대의 키워드를 뽑는 게 아니고 내가 타겟을 잡아서 들어가는 나이대 키워드가 노출이 더 많이 되는 순으로 키워드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요즘에 AI 광고가 되게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타겟을 맞춰서 따라가는 광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꾸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너무 네. 육아맘들이랑 네. 이렇게 여성들한테만 좀 타겟이 됐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상품으로 가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받은 게 생활화학 KC 인증. 그 기존에는 어린이 제품만 받아왔었다면 이제는 생활화학 KC 인증 받고 이렇게 좀 리빙으로 이제 넓혀가려고.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에 꽂혔는지 기존까지 했던 거는 내가 다 지워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얘기야 본인 얘기. 그렇지.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야. KC 인증으로 영영 대표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배가 아파가지고 저도 좀 따라하려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잘하는 걸 하면서 해야지 너무 한 번에 딱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화장품은 이렇게 바꾼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잘 팔고 있던 제품이었는데 네. 그게 화장품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바뀌면서 제가 받은 거고 근데 그 제품은 지금 저한테 완전 효자 상품이에요. 그 제품을 파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와. 오늘 또 대량 주문 받고 왔고 어제도 대량 주문 받았고 이야. 오늘 1000개 받았고 어제 800개 받았습니다. 누나 밥 사주세요. 돈 잘 벌면 누나인데. 갑자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방법들이 결국은 다 도매예요, 도매. 그래서 지난달 쿠팡이 그렇게 됐지만 순이익을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거 덕분이고. 공무원을 그만둔 거를 후회하시나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제일 안 맞았던 점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였는데 셀러는 정말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배울 것도 많고 뭐 AI도 배워야 되고 마케팅도 배워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힘들면서도 재밌는. 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무원 다시 돌아가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와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올해 제일 잘한 거는 네. 공무원 퇴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영령님도 시련이 한번 찾아오잖아요. 제가 사실 내용 증명을 받았던 거랑 쿠팡이랑 둘 다 내용이 비슷해요. 지적재산권 관련이거든요. 둘 다 제가 약간 셀을 하면서 무지했던 거예요. 무지해서 다 생긴 일인데 내 인생의 셀러가 처음이니까. 본격적으로 사입을 이제 시작해보자 처음 들었던 강의가 있었고 그 강의에서 이제 뭐 제작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강의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제작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해봤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본인을 따라 했다고 이렇게 이제 내용 증명이 온
게 있었었고, 그것도 지금이었으면 제가 이제 잘 대응을 했었을 것 같은데 네. 또 그땐 경험이 없고 내용 증명 처음 받아보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쵸. 계속 안 좋게 흘러가면서 이제 올해까지 이어졌고, 이제 벌금 600만 원으로 이제 이어졌고, 제가 이제 9월에 이제 벌금 600만 원을 맞고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었거든요. 아기 생일이 있어서 이제 아기 생일 때 원래 가지도 않는 호캉스를 돈을 많이 버는구나 요즘에. 네가라 미안합니다. 네가 요즘 대표님 요즘 돈을 많이 버시네요. 일을 너무 계속 하다 보니까 아기를 좀 잘 못 챙기고 있었었고, 이제 벌금 600만 원 이어지니까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이렇게 살아왔었었는데 이런 결과가 이어지니까 너무 남편이랑 아기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서 그때 호캉스를 가자 이러고 1박 2일을 다녀왔거든요. 호캉스 갈 돈으로 남편한테 용돈을 줄 생각을 한다. 남편한테 용돈도 줬습니다. 아 그래요? 와. 제가 결국 잘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족이니까 좀 가족을 챙겨야겠던 마음에 1박 2일 호캉스를 같이 갔다 왔었었는데, 호캉스를 가기 전날에 이제 쿠팡에서 지적재산권으로 그걸 소명해라, 아니면 그 제품을 삭제해라, 이렇게 저한테 메일이 왔었었던 거예요. 그 메일을 못 챙긴 거죠. 근데 쿠팡이 또 어떤 곳입니까? 소명을 며칠 만에 더러운 새끼들. 소명을 며칠 만에 해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이틀 만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호캉스 돌아와서 그 메일함을 열었을 때 이틀 동안 소명을 못했으니 영구정지 된다라는 통보 메일이 날라와 있었고, 와 무서운 애들이에요 정말. 딴 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락을 줘요. 쿠팡 이 새끼들은 그냥 바로 너 꺼져, 이걸 시켜버리면 무서운 데니까. 그죠? 쿠팡 매출만 5천이었거든요. 그 매출이 이제 날라가게 생겼잖아. 울었잖아요. 두루마리 휴지 얼마나 썼어요? 제가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막 힘든 척을 잘 안 했는데 이렇게 눈물을 보인 분들이 있었어갖고,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인 오색이라고 네. 같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진짜 고마운 거는 제가 10월 달에 그렇게 되고 나서 사람을 안 만나고 살았거든요. 막 제 자신이 막 너무 싫어지고 막 매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 단톡방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할 말도 없고 막 되게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한번 만나자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안 나가고 있다가 나갔어요. 이제 술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통곡을 한 거예요.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쉽다. 네. 안태님하고 필기님이 먼저 와 있었는데 술을 마시다가 제가 진심 어린 말들을 이렇게 듣고 뭐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들을 듣고 하면서 원래는 혼자만 울고 있다가 그때 이제 술이 좀 들어가니까 통곡을 해버린 거예요. 또 얼마나 또 놀림감이 되고 있겠어요. 어떻게 지금 한번 물어주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불러내주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유감함 쪽에서는 스타시잖아요. 엄마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시죠. 공감을 많이 해주신 스타시기 때문에 유감함의 월천벌기 뭐 이렇게 해서 하신 그 스타시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강의를 하고 있으시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위 판매를 하면서 그 과정들을 블로그에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기록을 한 게 이제 300편 정도가 쌓였죠. 쌓였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봐주기 시작한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신 거예요. 이제 글 하나 쓰면 뭐 200~300분 정도가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해내시는 분도 있고 또 씩씩하게 일어나고 있으시구나 이러면서 저를 보면서 약간 힘내시는 분들이 아니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서 보다 보면 정말로 영령 대표님을 보면서 열심히 같이 따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영령 대표님이 하시는 것들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처음에 그 블로그를 보시면서 컨설팅 해달라, 강의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저도 성장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처음에 생각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의 경험,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 위기가 오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셨던 것 같고, 그럼에도 강의를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5인 5색 필자생님, 엔트님, 필기님, 윤모님 하고 저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된 이제 셀러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 해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엔 떨렸지만 괜찮고, 새로운 분들 보면서 그분들이 뭐 하는지 얘기 듣는 것도 재밌고, 그분들 보면서 저도 반대로 힘을 얻고 해서 이제 개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나쁜 거는 한 번에 오더라고요. 근데 또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좋은 것도 한 번에 와요. 그러니까 올해 충분히 털어내셨고. 근데 저는 진짜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그럼요. 남편이 저한테 걱정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걱정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를 보고 힘을
힘을 얻고 들어왔다는 사람들한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제가 벌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거다.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오늘 시집 잘 가셨어요. 축하드려요. 다음 생에도 지금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남편이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안 물어보거든요. 사실 남편이 제일 고맙죠. 그럼요. 고마워요. 네. 네, 저희가 감사 인사는 했지만 또 그 새끼한테도 한마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새끼? 그 새끼. 신고. 그 새끼. 작당하고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쿠팡 또 어디죠? 아이디어스, 스마트 스토어. 세계 채널을 따라다니면서 신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세계 채널을 따라다니면서 신고를 했다는 거는 누군지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 신고를 당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되게 원망되고 그랬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신고할 껌딱지를 준 거예요. 결국은 제 잘못이었고, 제가 쿠팡에 너무 의존도가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쿠팡에 의존도가 높았으니까 너무 타격이 너무 컸던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대량 B2B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쿠팡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다른 것도 이제 좀 안정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유튜브까지 이렇게 시작하는 날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인? 제가 은희는 아니고. 아니, 그분이. 그쵸. 그분이, 그 새끼가.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한만 하면 달라지는 건 없어서 아무튼 신고해준 그 새끼에게 속 시원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죠, 그래도. 욕은 아니고 덕분에 많이 울었습니다. 덕분에. 휴지 좀 하나 보내줘라, 야. 결국은 저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도 그렇죠. 유튜브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열심히 네. 할 거고. 고마워, 신고해줘서.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너. 근데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주변 분들이 더 이렇게 화내주시고 더 열받아 주시고 이러니까 든든합니다. 윤영 대표님 수식어가 하나 있잖아요. 한 번 하시면 막 1000개씩 팔아제끼는 수식어. 유감함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판매 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네네. 앤트님하고 어떻게 친해졌냐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친해지고 싶은데 좀 어려운 사람인가 봐요. 제 강의들을 오시는 분들도 앤트님하고 어떻게 친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핫딜로 친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맘카페를 들락날락 거리게 되면서 핫딜의 존재를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위탁으로 판매하던 상품을 제가 핫딜로 판매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팔려서 그 당시에 매출이 그 제품 하루 이틀 판매해서 한 500 정도 매출. 순수익 아니고. 와, 미쳤다. 올해 이제 앤트님이 주기적으로 핫딜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자 셀러가 핫딜을? 맘카페를? 그게 너무 센세이션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용해보자 싶어서 그 당시에 위탁 제품을 제가 핫딜을 해봤던 거고 재미를 봤었던 거고. 근데 육아 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맘카페는. 조건이 있어요. 육아 맘들만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엔트님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놀랐던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내가 KC 인증 받아서 판매하는 유아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핫딜로 판매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럼 나도 해볼까? 저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도 이제 핫딜을 계속 해오고 있고, 핫딜 한 번 하면 좀 핫딜의 여신이잖아요, 요즘에. 핫딜의 신. 배 아파 뒤질 것 같아요. 나는 핫딜 하면 몇 개 안 나가는데 우리 대표님은 핫딜 할 때마다 몇백 개씩 파니까 배 아파 죽을 것 같아서. 잘 팔리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인기글을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글 쓸 때마다 사실 인기글을 좀 가는 확률이 조금 높잖아요. 그럼 인기글을 조금 더 잘 갈 수 있게 글을 짓는다든지. 상품이 좋아야 합니다. 상품이 좋아야 돼요. 안느님 제품. 네. 왜요? 내 상품 되게 좋은데요, 왜요? 디스하는 거예요? 엔트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핫딜을 올리면 좀 잘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안느님은 잘 판매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저는 맘카페에 어울릴 만한 아이템을 갖고 핫딜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근데 육아맘 카페에 정말 많은 상품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영 대표님 유독 또 잘 파시잖아요. 그 노하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팔고 있는 것 자체가 육아용품이고 절대 업자 티가 나면 안 됩니다. 판매자 티가 절대 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써본 것처럼, 써봤는데 가격이 너무 좋다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이셔야 되는데, 안내님이 글 올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요? 판매자 티가 나서. 그렇게 하면은 판매를 대표님처럼 800개, 1000개씩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일회성이고 네. 자주 또 올리면 안 돼서 저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네,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좀 매출이 높은 편이긴 하죠. 한 번 할 때마다 뭐 600만 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순수익은 아니고. 핫딜은 어찌됐든 일회적이니까 결국은 잘 팔 수 있는 판로를 이것저것 많이 인스타, 뭐 유튜브, 쿠팡 말고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많이 개척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잘 팔리던 제품을 제가 필요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이런 건 있어. 근데 저런 건 없어.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사람들이 돈을 더 주더라도 살만한 건 없어. 싶은 것들을 저는 좀 소싱하는 편이고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든 제가 오랫동안 팔 수 있도록 좀 차별화된 그 전략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KC 인증, 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다던가 뭐 제가 혼자 제작을 해본다든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의료기기 판매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팔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나 다른 채널들 제가 운영하는 게 한 30개 채널 좀 넘는데 그런 채널들 기본으로 운영하지만 뭐 인스타나 뭐 맘카페 이런 것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걸 조금 더 해주는 방법으로 그런 걸로 그때그때 매출을 조금 더 상승시키게 작업을 해주는 그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계신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으세요? 저는 내년에 이제 월 매출 2억을 달성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걸 해야 되나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투잡이셔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애 키워야 돼서 힘드셔서. 근데 영영 대표님은 그런 걸 다 깨고 왔잖아요. 아직도 고민하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냥 평범한 아기 엄마였던 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진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셀러를 할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금수저로. 영영 대표님은 이번에 망했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안 망하고 잘 버티길래 제 독한 애구나. 생존이 저희의 목표잖아요. 내년에도 잘 생존해 보자고요. 아 그럼요. 조떼꾸. 조떼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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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